도움을 안 주시는 게 잘생깁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심리학에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할 거리를 좀 주자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크게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한번 첫 새해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들어는 보셨죠? 제가 순간순간 얘기를 해갖고 아들러라는 사람 알긴 알 건데 지금 우리 그 나중에 정신분석학 얘기할 때 정신분석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프로이드의 제자가 융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알죠. 근데 융하고 그 외의 사람은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 정신분석학 쪽의 심리학의 3대 거장하면은 프로이드, 융, 그리고 나서 아들러를 꼽습니다. 근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러라는 사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사실은 1979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 조금 알려지다가 2013년도인가 그 일본 사람이 쓴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이 히트를 치면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아들러 심리학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건가를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사람을 좀 볼게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키가 저보다 작습니다. 155c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까 아주 짜리몽땅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그럼 이분이 그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프로이드 있죠. 프로이드는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굉장히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왜 욕을 먹냐? 왜 욕을 먹을까요? 모든 걸 다 성하고 연결지었어요. 성욕설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왜 좋아하냐 하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왼수. 왜? 엄마를 놓고 싸운다. 이걸 뭐예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놓고 싸우는 걸 엘렉트로 컴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죠? 알죠? 그 다음에 성격을 어떤다, 이 사람은? 프로이드는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결정론이에요. 어렸을 때 먹고 빨고 하면서 똥 싸고 하면서 항문기를 거쳐서 그 남근기까지 가면서 어떻게 된다? 성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로 일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다 결정된 거예요. 어렸을 때 결정돼가지고 성격이 왜 그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보는 게 프로이드예요. 융은 어떻게 나가냐면 융은 프로이드 제자잖아요. 근데 융은 거기서 더 넓게 나와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어요. 무의식 중에서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다고. 들어보셨죠? 오늘 얘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또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은 보면은요, 이분이 원래는 프로이드 학파였어요. 프로이드 학파였는데 나중에 나는 스승님 의견에 동의를 못합니다 해갖고 분파를 맞아요. 분파. 알죠? 파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심리학이라는 걸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들러라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개인 심리학 이렇게 돼요. 개인 심리학. 그래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개인 심리학이 딱 오면서 이 사람이 반대한 건 뭐냐면 프로이드는 너무 성욕에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찬성을 받으냐면 종교인들 찬성, 그다음에 보수주의자들 찬성.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하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면 바로 개인 심리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심리학 하는 건데 이 개인 심리학이 뭔가 하는 걸 조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나누어질 수 있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하고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프로이드는 결정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러 같은 사람도 결정론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하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리학 배우면서 많이 배우셨던 거 있죠. 내가 왜 이래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차보다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었네. 그래서 안 좋네. 또 뭡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네. 그래서 애가 이 모양이군. 이거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원인설이에요. 인과론이에요. 맞습니까? 쉽죠, 이거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애가 왜 성격이 있다고 그랬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래서 분이 찾아 들어가면 어때요?
찾아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 어땠어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요 아버지하고요 뭐 싸우고요 뭐 맨날 아버지로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놓고요. 그랬군.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무의식을 탐구에 들어가다 보면 원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안에 있구나. 그 심층적인 무의식 10분의 9가 되는 무의식에서 끄집어내서 이걸 해서 해결해 주면 원인이 그죠?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가 좋아진다. 이게 무슨 심리학? 정신분석이에요. 맞나요? 네.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은 특이합니다. 뻥이다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제. 앞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혼했다고 다 그러면 다 삐딱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면 이혼한 집 자식들은 전부 다 빗나가냐? 그러면 왜 얘는 빗나갔어요? 여러분 얘 지가 잘못한 거지. 이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성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게 프로이드식이에요. 그럼 아들러식은 뭘까요? 그게 왜 원인이야? 네가 인생 더럽게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뭘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요. 프로이드 들을 때는 프로이드가 맞는 것 같다가 아들러 들으면 아들러가 맞는 것 같다가 또 제3의 인물을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다가 끄떡끄떡 우리 이런다고. 그래서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는 뭐냐? 자, 용기가 뭐냐?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네.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있습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올해 진짜 올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1년 열심히 살 거예요? 네. 다? 네. 그럼 뭘 준비했어요? 돈. 돈? 건강? 코로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가짐. 뭐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데를 다른 말로 하면 변화예요. 제 전에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 그죠? 이제 올해는 뭔가,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전부 다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용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용기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를 해보려다 시도한다. 트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트라이. 뭔가를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트라이를 왜 못합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렵다고 여러분 다 두렵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거 아주 초반에 내가 얘기를 끄집어 넣고 시작할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을.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걸 변화해요. 나 옛날하고 달라. 그래 내가 옛날하고 다른데 올해는 내가 돈도 한 진짜 10억 정도 딱 벌어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 신랑 한 본때를 보여야 되겠어. 아니면 우리 자식들 내가 저것들 그냥 이번에 본때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거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한다. 이걸 갖다가 내가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르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해야 되죠. 이 시도를 못 해요. 근데 말만 해요. 말만 해요. 맨날 어떻게 해보겠다 소리를 10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 빼야 돼요. 살 빼야 돼요. 올해는 살을 빼고 말겨. 그런데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하면서 안 돼. 왜? 시도를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조금씩 미루고 하다 보니까 6월이 지나니까 하반기부터 할겨. 하반기가 지나니까 가을은 먹어야지 일단. 청고마비인데 말도 살찌는데 그래서 먹어요. 먹고 겨울 되니까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한 해를 또 맞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아들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대답이 네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착각을 하냐 하면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남들을? 부러워하죠. 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들러 심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돈이 엄청 많은 여자가 있어요. 뭐 해서 벌었대? 주식했대. 올해 40억이래. 하고 싶어요? 안 벌어? 1억 넣어서 40억 벌었대,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식 사야 되죠? 주식 사려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그래서 해요, 못 해요? 그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 계속 부럽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부럽냐?
그 부럽기만 하죠. 근데 여기다 뭘 되냐면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저 새끼는 물려받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들 심리학이에요. 내가 저놈만 갔다면 나도 저래.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뻐요, 누가. 예뻐. 그러면 수술했대요. 그럼 나는 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나도 다 뜯어 고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뜯어 고치면 정말 그렇게 이쁠까요? 뻥이잖아요. 근데 뻥인데 그걸 핑계로 삼는다는 거야. 이걸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것의 원인을 갖다 댄다. 그 갖다 대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정말 변명거리 때문일까? 여러분 지금 이유를 대보라고.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 변화죠. 자, 하고 싶은 건 변화예요? 올해 뭐 하고 싶어요? 올해 내가 돈 벌고 싶어요. 자, 돈 왜 못 벌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럼 돈만 있으면 돈 벌어요? 줘도 까먹을걸? 딴 데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이유를 여기다 갖다 대놓고 이게 마치 그 원인의 결과를 생각한다.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두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 두려움을 가지고 나서, 이게 어려워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아요. 거꾸로. 우리 심리적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대놓고 자기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패배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유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저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이유가 키가 작아서야. 그럼 너 키만큼은 되냐? 될 것 같아. 키만큼은 될 것 같아. 딴 건 다 될 것 같아. 정말일까?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키에다가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편해요. 내 심리가. 그냥 키 때문이라고 해버려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족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지금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이유가 여러분 다 만족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올해 뭔가 변해야 된다면서. 만족하면 안 변해야 돼요. 아유, 나 오래 갖기만 하면 좋겠어. 내 몸매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 더 빼야 되고 뭔가 조금 더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죠. 이 원하는 걸 왜 달성 못하냐 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운데 왜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뭘 용기가 없어서? 변할 용기가 없어서. 근데 용기를 없으면서 뭘 갖다 붙여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오늘 이 얘기를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웰다잉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건데 두려움은 뭐냐 하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내가 해도 되겠어. 이게 패배주의죠. 근데 두려움을 갖다가 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뭘 못한다 그랬어요? 시도를 못합니다. 트라이를 못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나 했어? 누구지 말이에요? 정주영 씨 했던 말. 그 사람이 제일 했던 말이죠.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해보기 전에 우리는 계속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자, 이제 용기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용기에 대한 건 뭐냐면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을 왜 못하냐 하면은 결국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남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이 사람도 좋아하는 일, 이 사람도 좋아하는 일, 이거 다 맞추다 보니까 내가 자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들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자유롭게 난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는 이유가 얘가 욕할까 봐. 얘가 욕할까 봐. 근데 어차피 쟤는 이래나 저래나 욕하게 돼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들러 심리학은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심리학이에요. 거의 깔아앉아 있다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예,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논어, 맹자, 공자 이런 거 공부하셨죠? 물론 다 까먹으셨겠지만 다 공부했잖아요. 성선설이 누구예요? 맹자. 성학설은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순자 때 교육론이라는 게 순자가 교육론이 뭐냐면 순자는요. 애가 본질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회초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순자예요. 탁 해갖고. 맹자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애를 잘, 이게 서양 교육론이거든요. 로크의 뭐 이런, 로크의 백지설 이런 거. 쫙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맹자께 마치 지금 순자께 안 맞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회초를 들고 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것도 약간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원인론과 목적론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인과입니다. 인과. 네가 그렇게 된 거는 심리학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다? 옛날에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 중에서 프로이드가 가장 크게 맡은 게 바로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죠.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연상이라 그래가지고 카우치에 앉혀놓고 계속 네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해봐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려가서 6살 때 무슨 일 있었니 5살 때 무슨 일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네 삼촌한테 성폭행 당했네? 그래서 지금 남자를 갖다가 이상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과를 찾아내고서 아싸 결과 찾았으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정신분석을 해가지고 다르게 치료해야 돼. 이게 원인론이에요. 맞죠? 원인론인데 이 목적론은 다릅니다. 목적론은 뭐냐 하면은 이 아들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예요. 과거의 특정한 사건만을 선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네 인생이 복잡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개우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성폭행을 당했든 아니면 아빠한테 학대를 받았든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네 인생이 잘못된 거는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잘못되면 그것 때문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이드 이론도 맞고 이 사람 이론도 있는데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담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프로이드식으로 가면은 당신 왜 이래? 왜 이런데 쫙 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런 원인이 있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들러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야. 너 그랬다고 해서 다 너 이렇게 되니? 왜 가출했어? 옛날에요,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원인론이에요. 근데 아들러는 목적론이에요. 갖다 붙인 겁니다. 갖다 붙인 걸 목적론이라 그래요. 원인론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목적론은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다 붙일 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예, 지금 뭐, 여러분 뭐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못 살아서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없어서. 그럼 남겨준 재산 없는 놈은 전 못 살아야 되잖아. 내 말 틀려요? 근데 다 뭐 남겨준 재산 없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걔들은 뭐예요? 원인론이 틀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다 똑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원인론의 결과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들러는 이걸 갖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걸 아까 인정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욕구. 이게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남 신경 쓰느라 내 인생 잘못된다. 아들러 심리학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행복 찾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여러분과 올해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네,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남 때문에 못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남 때문에 못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남 신경 쓰지 말고 다 해보자. 그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적당한 어떤 선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도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냐면요. 남의 이목 신경 쓰다가 지금 내 자신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거 거의, 왜냐하면 아들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제가 열당에 했던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꾸준히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남의 이목 신경 쓰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그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좀 미친놈이 돼야 되는데 미친놈 되면 욕먹잖아요. 세상은 미친놈이 바꿉니다. 희한하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을 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살면 뭐 내년하고 똑같다? 바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뀔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또 남 신경 써야 되고 신랑 신경 써야 되고 또 옆에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 놓치게 되는데 이게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는 시도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도를 해보자. 맘대로 살라 소리까지는 아니에요. 맘대로 살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시도는 해봤냔 말이지. 왜? 시도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변명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변명거리를 좀 덮어놓자는 얘기잖아. 응? 해외여행 왜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럼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너 갈래? 아니, 일이 많아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박자를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남들 신경 쓰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모님 신경 써야 되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의 의미입니다. 남은 누구냐면 부모님을 포함하고 자식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나 위에는 조금 더 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생각을 부모님 또는 자식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다. 그래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들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아요라는 싸구려 인정에 목매이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나는 뭐가 안 매요.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봅니다. 솔직히 저는 유튜브 올려놓고 한 번도 제 걸 안 봅니다. 왜? 혹시 구독자 몇 명인지 저 알려주지도 마세요. 나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누가 나 알려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요. 뭐 누가 교수님 욕을 아주 그냥 엄청 했어요. 이러면 난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내가 편안하잖아요. 내가 올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욕을 하다가 꼭 나하고 싸우고 싶으면 전화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뭐 대면을 해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은 유튜브에 자기 글 올라가면은 좋아요가 만빵으로 100대 빵이 나와야 되고, 그쵸? 저도 싫어요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 잘못 눌러서 그래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그건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니까 내가 좋아요 눌렀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손가락 밑에 된 거 맞죠? 그래서 아닐걸요?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솔직히. 아니, 그분이 마음이 뭐 좋아요 눌렀던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싸구려 인정이라는 거는 그걸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좋아요 이런 하나 때문에 우쭐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정치도 이렇게 너무 인기 영합하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뭐 정치적 발언할 수는 없지만은 무슨 정치가 무슨 연예인 같이 되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그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이렇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데 나는 요번에도 그런 말은 싫어요. 국민이 몇 명이 국민이냐? 난 이걸 묻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인정에 기대는 겁니다. 인정에 기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좋아요, 누가 뭐라 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옆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솔직히 해보세요. 10명을 잡고 얘기해봅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일까? 10명. 이 사람 이제 큰일 났어요. 10명이라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한 2명만 싫어해도 이제 난리 난다. 농담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 1명, 날 싫어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7명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No problem. 내가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1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날 욕하는 2명은 무시하면 되고요. 7명은요, 가끔가다 내 편 들어줬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있죠. 날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두 명 있죠? 한두 명 분명히 있죠? 네. 그 사람이 다행이라고 사면 돼요. 왜? 네. 7명 무관심한 건데, 7명 다 나 미워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포진하고 있다는 게 맞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갖다 좋아하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전부 지조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떨 거냐?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인가, 미워하는 사람 편인가? 나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 거꾸로.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가지 범주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하면 접하게 되는데, 첫째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프로이드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변할 수 없다요. 이미
6살, 7살 전에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럼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가면은 이 성격은 변할 수 없다. 성격은 뭐라 그래요? 기질, 성격 이렇게 얘기한다고. 변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첫 시간에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하고 싶다며. 장인하고 뭔가 다르고 싶다며.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까 오늘 결정해야 된다니까. 나머지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다 같게 살고 싶어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 다르고 살기 싶다고. 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이 데일 카네기 알죠? 카네기의 자기계발서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계발서라는 게 미국식 자기계발서가 많잖아요. 뭐 어찌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 엄청 여러분 좋아하죠. 그게 아들러 심리학의 베이스에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베이스에 있는 기본이 뭐냐면은 여러분 세계는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뭐가? 네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 누가 복잡하다? 네가 복잡하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뭘 안 했다고? 선택을 안 했다고. 이건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저는 노년인데도 마찬가지고 노년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젊었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행복합니까? 제가 행복 강의할 때 어디 가면은요 100명, 200명, 300명 놓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강사분들이 써먹어도 돼요. 내가 어디 가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은요 지가 행복한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4분의 3이에요. 네, 진짜 몰라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말로는 네 이런데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4분의 1이 네. 그럼 또 행복하지 않으신 분 하면 4분의 1이 네 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행복한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똑같다? 내가 행복하세요? 이러면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몰라요. 이걸 약간 사이코라고 합니다. 지 감정을 지가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멍해요. 그럼 난 뭐지? 아, 이거 나중에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올해 아마 공부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공부할 게 심성론이에요. 심성. 마음 심자에도 성론인데 성론이라 해요. 성이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 붙잖아요. 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성이에요. 이 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섹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의 문제, 성론이 뭐냐면 여러분 본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에 관한 것이 심리학이라고 해요. 동양에도 심리학이 엄청 많은 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런 아들러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 이런 걸 합쳐가지고 동양 심리학하고 갖춰놓으면 이게 뭐예요? 성리학이 돼요. 이 성리학 공부하는데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주나라, 은나라 때 뭐가 있어요? 천이라고 그러죠. 하늘 천자. 그죠? 천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었어요. 그 은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다 배웠잖아. 주나라가 생기면서 하느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심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늘이 하느님처럼, 이제 여호와 하느님처럼 인격적인 하느님이 있다가 은나라 때까지 하느님이 없어지면서 하느님은 마음, 하느님이 무슨 뭔가를 뜻을 가지고 있겠지. 이게 천심이에요. 그러다가 아니야. 뜻이 아니고 뭔가 이치를 가지고 있지. 이게 천리예요. 그래서 리가 나온다고, 리가. 그래서 나중에 성에다가 리하면 마음의 이치죠. 그 성리학이 나온다고. 이게 내나 심리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기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맥락이 동양과 서양이 맞아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거 불교에서도 나왔고요. 제가 공부할 때 그죠? 기독교에도 있어요. 다 이런 거 있는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하고. 자, 인간은 복잡하냐? 누가 봐도 세계는 혼돈과 모순이 가득한 아주 희한한 곳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단순합니다. 지금 뭐 복잡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죠. 개뿔도 복잡할 거 하나 없죠. 그냥 공부할 뿐이고 뭐 복잡해요? 복잡한 얘기 해보세요. 단순합니다. 이걸 단순화시키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이 복잡하다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계를 사냐면 객관적 세계가 아니고 주관적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주관적 세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계열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세상은 있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대로 있다.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아들러는 뭐냐면 선글라스 너머로 세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너무 많았던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러 심리학의 베이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관적입니다. 이게 불교로 가면 유식론이라는 게 나오죠. 내 마음이 다 보는 것이다. 자, 깃발이 흔들립니다. 깃발이 흔들립니다. 누가 뭐래요? 한 사람이 깃발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한 스님이 있다가 깃발이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 진짜 오리지널
돌을 터득한 스님 뭐래요? 개뿔도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지금 여러분 피곤하다. 이러면 지금 내 말이 피곤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이고 교수 말 피곤하게 하네 이러면요. 그건 피곤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증거를 물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주관적 세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볼 때 내가 가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냐 이 용기가 필요해요. 벗을 수 있냐 용기. 여러분 진짜 색안경 끼고 있는데 이게 지크가 지금 무슨 안경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벗어요. 지금 아유 선생님 지금 파란 안경 끼고 있네. 벗으면 되는데 이래도 안 벗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왕이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죠?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분홍색만 끌어묻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다 분홍색 칠해라. 색칠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까지 다 색칠을 못하니까 나중에 어린 공주가 분홍색 선글라스를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유명한 얘기죠. 결국 나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고 나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이 원리는. 그러면 이 원리를 갖다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뭐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불행한 마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살아요. 오글오글오글. 어차피 여러분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산다고 해요. 불행한 마을에 오글오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기 너무 행복한 마을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단순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단순해. 아주 그냥 깔끔해. 자, 옮겨오세요, 전부 다. 어디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일로 옮겨옵니다. 그냥 오세요, 전부 다. 다 들어왔어요? 여기 무슨 마을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럼 끝난 거죠.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 기본 얘기하는 세계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를 갖다가 딱 행복하다는 안경을 딱 갖고 들어가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긍정심리학까지 넘어간다고. 긍정심리학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항상 이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넌 행복 아니야 임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서 들으면요.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아직 안 움직이면은요. 마음은 그 자리에 있거든. 아직 오세요 했는데 안 오고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저쪽을 쳐다봐. 그러면서 갔냐 너는? 나는 안 가. 그거 가니까 진짜 행복하냐?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이게 어디 있다고? 이게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이게 어려워진다니까.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인론과 목적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과거의 문제가 자꾸 여러분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댄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상담을 해도 여러분 다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많다. 진짜 이거는 옛날에 그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 진짜 무구장창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전부 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이 과거의 얘기가 쭉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과거 환경 탓이 아니라 뭐 탓이냐? 뭐 탓이냐?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그럼 왜 무슨 능력이 부족할까요? 응?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올해 아주 내가 아주 마음 먹고 하는 강의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죠? 부족해서가 아니고라고 얘기하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 능력이 부족한데 왜 안 부족하냐고 자꾸 얘기하냐고 저놈이. 그래서 아니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렇게 물으면 또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르다니까. 이분이 공개할 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분은 돈 벌 지금 기계가 이분은 뭐가 부족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터는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각자 똑같은 곳에서 전투할 때 얘기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간양에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3명 앉아있는데 맞죠? 3명 앉아있는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오글오글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60명 앉아있고 공부하던 그런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학교 성적순 가잖아. 성적순 얘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이렇게 쭉 갔을 때는 능력 부족 뭐 학습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공부 못할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능력 부족이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내 능력을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정확해요, 이거는. 이분이 가장 여기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은요, 아유, 척파는가 뛰어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내가 알아요. 다른 산도 얼마 전에 갔다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나는, 그럼 뭐가 능력이 부족? 이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춤 잘 춰요. 동화구연도 잘하고. 누가 따라가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쟁터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농구 선수가 되려고 했다면 잽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놀면서 내 능력을 한탄하는 거는 전쟁터를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내가 놀 자리가 달라요. 그 베이스를 여긴 배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베이스를 배우는 자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쟁터에 갔을 때는 거기서 1등을 하셔야죠. 그럼 꼭 1등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이겨야지 내 전쟁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도 좋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장 가서 골프 잘 치면 거기서 1등 하는 거죠. 거기서 골프 꼴등했다고 낙담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나는 골프는 꼴등이지만 너희들 따라와봐. 내가 노래방 가볼까? 노래 나 죽이거든? 스모우는 바람 소리가 한 2개 부르면 사람들 뿅 가요. 뭐 아니면 뭐 내 할배들 꼬시는데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이. 저기 종로 탑골공원 가봐. 너 다 따라와봐. 내가 꼬실 거야. 그럼 이기지. 그건 능력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뭐, 여기 아시는 데가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은 여기 아시는 대단한 분들 많다고. 불만 끄면 뭐 번쩍번쩍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능력이라고 할 것이냐, 내 능력이 무엇이냐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못 번다? 그럼 전부 돈 벌고 싶죠? 그럼 돈 벌 능력이 달라요. 저는 강의를 해서 돈을 벌고요. 이분은 장사를 해서 벌고요. 어떤 분은 뭘 해서 버는데 거기가 안 맞으면 빨리 돈 버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주식을 해서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뭘 해서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돈을 못 벌었다. 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 자리 잘못된 거예요. 저 사업하다가 엄청 망했거든요. 잘못 간 거예요. 사업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데 가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대학원 가서 공부할 때는 나 전부 A뿔 받았어요. 왜? 거기는 내 자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받고 고절을 가야지. 내가 못하는 데 가갖고 왜 낑겨가지고 꼴등하면서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올해 또 여러분이 그런 실수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가서 능력 있는 자리에서 1등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좋아하는 자리예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자리 이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데 가서 돼요. 좋아하는 데 가면 무조건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왜? 좋아하는 데 가면요. 2등 해도 기분 좋다?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 목표 잡았죠. 목표를 가요. A라는 목표인데 우리나라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목표를 잡아놓고 안 되면 낙담하면 죽어버려요. 애들이. 자살한다니까? 근데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꼴등이 절대 자살 안 해요. 꼴등은 자살할 생각을 안 해요. 얘들 어차피 조금만 잘하면 10등은 금방 따라내요. 밤샘 이틀만 하면 그냥 10등 올라간다? 얘가 왜 자살할 일이 없죠? 1등 했던 애가 2등, 3등 떨어지면 자살해요. 목표가 이렇게 높다고요, 얘가. 근데 이 목표라는 게 즐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목표를 잡아놨죠. A라는 사람은요, 이 목표 안 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똥살똥해갖고 올라가죠. 진 다 빠져요. 인생은 별로 마이너스예요, 내가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A 잡아놨죠. 목표 잡아놨죠. 너무 행복해요. 목표만 생각해도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올라가다 2등 했죠. 괜찮아요. 즐겼잖아요. 꼴등 했죠. 괜찮아요. 즐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올해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나 이거 하다가 잘못돼도 괜찮아. 난 재밌어. 제가 뭐 농업이사 토우를 만들었어요. 한 달 만에 토우 몇 개 만드는 거 여러분이 잘 만들었어요 하고 칭찬했잖아요. 그걸로 만족이죠. 누가 만나서 에이 이거 팔리겠어요? 안 팔려. 팔고 싶은 생각도 없다니까. 근데 내가 만드는 동안에 즐거웠잖아요. 그걸로 목표가 되죠. 목표의 문제는요, 여러분 잘못 잡으면 희한하게 됩니다. 올해 돈을 갖다가 막 1억을 벌겠다고 목표 세웠죠. 이 사람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돈의 목표를 1억으로 잡으면요, 이거 잡다가 1억, 그럼 여러분 계속 패배자 된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안 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럼 연말에 되면은 계속 나는 패배자가 돼요. 여러분 이 나이에 계속 패배자가 되면요 얼굴에 그림자가 져요. 이렇게 그래갖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그리고 얼굴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래 살겠나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실패에 익숙해진다? 그럼 나중에 이기는 게 이상해 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루저라 그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즐거운 일을 하면요 다 성공자가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다 이게 모여가지고 돈하고 상관없이 토를 만들어서 팝시다. 우리가 부르이토끼 합시다. 그럼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요. 재밌죠? 잘 만들었으니까. 못 만들었어요. 재밌죠? 뭐 차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1등 2등 한 거하고는 다르죠. 왜? 여기는 다 재미있어서 한 거예요. 그냥 못 만든 사람 있고 잘 만든 사람 있을 뿐이지 그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즐긴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긴다는 개념이. 즐긴다는 개념이 되려면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더라도 차라리 여러분이 낮게 잡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를 딱 되냐면 내가 갈똥말똥한 데를 딱 잡으시는 그게 능력이에요. 작년에 내가 주식해가지고 주식은 안 되겠다. 이거는 능력 플러스 뭐니까 운칠기삼이잖아. 누구 말따나 다른 걸로 해갖고 내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막 1억인데 올해 1억 2천 이러면 되죠. 근데 갑자기 무엇에 씌였는지 5억 벌 거야. 이러면 거의 100% 실패해요. 실패하면 연말에 똑같이 여러분 또 다크서클 내려와요. 희한하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용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라는 건요 타파하는 겁니다. 타파라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든가를 잠깐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나는 가끔 생각해 봤는데 처음 한 놈이 누굴까? 처음 한 놈이 누굴까?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한 놈. 가끔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다 따라 하잖아요. 처음 한 놈.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느 놈이 변기에다 처음으로 똥을 쌌을까? 그걸 만든 놈이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는 뭐 바이러스제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을 확 늘린 건요. 칫솔하고 변기예요. 여러분 하수하고 식수하고 구분만 돼도 인간이 확 살아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들 하수도 물 먹고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빨만 잘 닦아도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세계 인류를 바꿨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 놈이 그냥 궁금해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 왜 높이뛰기 있잖아요. 높이뛰기. 그 옛날에 전부 이렇게 넘은 거 아세요? 이렇게 넘었다. 이렇게 넘었어요.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넘었어. 이거 배면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1cm 더 올라간 거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 처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미니스커트 누가 제일 먼저 입었어요? 그거 다 알더라. 누구? 윤복희. 윤복희 처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왔을 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 엄청 했죠. 미친 X, 저게 뭐 빤스가 보이겠다, 막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씩 입기 시작하니까 안 입은 얘가 나중에 뭐야, 어이구, 유행도 모르는 것. 이렇게 됐잖아. 그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 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처음인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했을까? 그게 안 됐다니까. 그게 힘들잖아. 박태환이가 자유형에서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놈이 자유형 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배면수요?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하면 걸릴까? 그거 하면 파울이에요, 아니 파울이에요? 파울은 아니에요. 파울은 아니에요. 왜? 자유형은 지 맘대로 하면 돼요. 개염을 치든 뒤로 가든 무조건 1등만 하면 돼요. 그게 자유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한 놈이 계속 실력을 내니까 딴 걸로 해갖고는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그걸로 간 거야. 세상에는요,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세계 70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처음 해봤는가? 무엇을 처음 해봤는가? 난 가끔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안 합니다. 근데, 뭔가를 처음 해봤느냐? 처음 해볼 때 희열감이 있어요. 응? 희열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번 용기를 내봐라. 용기를 내봐라. 해갖고 뭐 해대는 거 없잖아. 그죠?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여러분이 세계 최초로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나오면 이상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종류의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타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왜 변하냐?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과거의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 아시죠? 외톨이가 있어요. 외톨이 있는데 걔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러면은 걔가 이유를 엄청 댄다니까요. 그게 과연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이유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유를 갖다 대면 그게 진짜 이유일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진짜 이유일까? 그것을 타파만 하면 용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나온다니까? 그럼 그 이유가 진짜 이유면은 원인론이에요. 그런 프로이드 이론이고요. 이 진짜 이유가 아니고 갖다 댄 핑계면은 목적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목적론이라는 거야. 아이가 학교 가려고 하다가 배가 아파. 엄마 나 배가 아파 못 가겠어. 진짜 아파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이고 배가 탈이 났대요. 원인이죠. 학교를 못 간 게 뭐예요? 배가 아파서 못 간 거예요. 이게 원인론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에서 맨이 쏴가지고 밑에서 조종을 해갖고 배가 진짜 아픈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뭐 목적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잘못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잘못되는 거는 안 좋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잘못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아들러 이론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게 전부 누구 탓이냐? 지가 만든 거야. 내가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을 만든 거고 사실은 아들러가 보면 그러겠죠. 네가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 네가 그 핑계 대가지고 합리화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지내는 거야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공부 왜 못했어요? 머리가 나빠서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하겠다는데 말리는 엄마 별로 없을 거야 사실은. 뭐 콘사이사스를 안 사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원인을 얘기하겠지만 알고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라는 목적 하나에 다 귀결된다. 이렇게 보는 형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원인론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트라우마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는 없다. 어떤 경험도, 과거의 어떤 경험도 실패와 성공의 그런 원인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건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의 사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랑을 잘못 만나서 많은 여자분들이 핑계를 댑니다. 딴 놈 만났으면 정말 행복했을까? 물으면 아리송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게 누구? 아들러 얘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동감을 하는지는 사실은 좀 달라요. 저도 사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공감하는 면도 있고 공감 안 하는 면도 있어요. 프로이드 우리가 공감 안 할 수 있고 공감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일견, 일리가 있다라고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이 뭘까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난 행복하겠어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샷아웃. 끝이에요. 난 행복하겠어 하면 끝인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걸려 뭐가. 그럼 뭐가 돼? 원인론이 된다고. 여러분이 행복하는데 뭐가 걸릴까? 나 오늘부터 행복할래요. 근데 뭐가 걸릴까? 나 오늘부터 행복할래요. 그걸 끝이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 자꾸 또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하면 그런데 뭐 행복하려고 하는데 가면서 보라. 돈도 없죠? 아무리 봐도 맞죠? 돈도 없죠? 뭐 키도 작죠? 뭐 옆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머리도 카락도 많이 없죠? 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이제 불안정 트라우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 보세요. 우리 친구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지가 아버지가 빌딩 세 채 있었죠? 지가 엄마가 미스코리아 출신 그래서 얻어가지고 큰 놈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들러가 뭐라 그래요? 그럼 세상에 다 그런 놈은 그렇고 저런 놈 저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네가 왜 그렇게 됐어요? 내 탓이죠. 그러니까 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전부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이게 목적론이에요. 이게 들을 땐 또 그럴듯한데 끝나고 보면 또 아닌 것 같다고 이게. 그래서 오늘 계속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인간은 분노를 지어낸다. 거꾸로 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감정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하면 깁니다. 사실은 이제 얘기하고 싶을 건데요. 감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웨이터가 커피를 갖고 왔다가 쏟아서 받쳐갖고, 이 사람 오늘 새로 지금 데이트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이렇게 했어요. 화를 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말이 이게 어떡하냐고 오늘 다 줬자 막 하고 엄청 나와요. 자,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커피를 쏟아서 내가 화가 났냐? 알겠죠? 화를 내려고 했는데 마침 커피를 쏟아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당연히 우리는 커피 쏟았으니까 화나지.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커피 쏟았다고 다 화내냐? 이 또 거꾸로 갑시다. 커피 쏟아 다 화내냐? 커피 쏟아, 죄송합니다. 뭐 괜찮아. 이 정도로 가지고, 옷 그냥 빨면 되죠. 뭐. 집에 이런 거 많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또, 거기다가 쏟으면, 안 다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여러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지금 똑같잖아. 왜? 당연히 화내야지. 이게, 화내기 위한 목적을 만든 거라, 원인을 만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조금? 이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큰 소리 치려고 분노라는 감정을 들고 온 거다. 분노라는 감정. 그러니까 분노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도 있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분노라는 거는요, 감정이에요. 희노애락하고 똑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희노애락하고 똑같은 감정인데 내가 그때 어느 걸 갖다 쓰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끌고 왔을 때는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 목적이 뭐냐면, 웨이터 새끼가 감히, 첫째, 무슨 말 알겠죠? 웨이터란 놈이, 손님이 나한테 쏟았어? 이런, 이라고 화를 갖고 온 거야. 그런데 웨이터란 놈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내 동생도 웨이터인데, 내 동생도 웨이터인데, 이 사람 너무 미안하면, 괜찮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괜찮아요. 저 이러지, 이거 싸구려에 벗어본 이거 나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감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은 웨이터가 커피를 쏟아서 화를 냈다고 그동안 생각했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화를 갖고 온 거야, 그냥. 애가, 엄마, 나 저기 학원비 줘. 화낼 일이 아니잖아. 이놈의 새끼야, 난 학원 저번 달 끊고 며칠 갔어,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너 학원 다지 마! 막 시작 날씨, 애가 학원 간다고 돈 내달라 했다가 막 그냥 울고 질리고 막 집안 난리가 났어. 그러면 엄마는 어디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엄마 친구한테. 그놈의 새끼가 작년에 그렇게 끊어줬는데 30일 동안에 20일밖에 안 갔더라고. 그 오늘 또 달래는 거야, 이 새끼가. 아니야. 배 죽이려다 말았어, 내가. 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화내는 게 돈 안 주려고 목적 달성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애한테 왜 그래? 애한테 왜 그러냐고. 공부를 안 하니까 왜 하나? 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왜 엄마는 자식한테 그걸 화를 내야 돼? 뭔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들들은 목적론입니다. 뭔 목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묻죠. 상담할 때도. 어머니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요. 아니, 그 화가 날 문제 아니에요. 애가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식이니까 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요번 기회에 애를 갖다 나한테 납작 엎드리게 만들겠어. 이런 목적. 아니면은 요 새끼 앞으로 내한테 돈 달라 소리 못 하겠다. 이런 목적. 그런 거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화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화를 냈잖아요. 이거는 뭔가 목적을 달성해서 화를 낸 거예요. 감정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10분 쉬었다가 일단 10분 쉬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